안녕하세요. 미술학 박사 서예가 강동군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서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수업은 간단한 서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방사후의 설명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예의 간단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예는 문자미의 예술 표현 형식이며 한국에서는 한자 서예와 한글 서예로 나뉩니다. 이 서예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서법,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합니다. 서예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자 보호의 글 쓰는 법칙을 가리킵니다. 각 서체의 필법, 결구, 장법으로 풍부한 미감을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예를 이야기할 때 한자 서예를 많이 말합니다. 한자 서예는 중국 한족의 독창적인 표현 예술을 말하는 것이며 무언의 시, 무행의 춤, 무도의 그림, 무성의 음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상으로 서예의 간단한 정의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방사후의 간단한 설명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예는 문방사후, 즉 붓, 먹, 종이, 벼루 이 네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문방사후의 성능을 잘 활용하는 것은 서예 기법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방사후를 모르면 서예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앞에 준비된 문방사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벼루에 먹을 가는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벼루를 준비했어요. 예, 하나의 벼루는 먹을 이용해서 직접 먹을 가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벼루는 이렇게 먹즙을 이용해서 먹을 갈지 않고 바로 물과 섞어서 글씨를 쓰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게 먹이에요. 원래 이 먹은 좀 큰 건데 이건 제가 사용하고 남은 먹 조각입니다. 큰 먹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갈기가 편하실 텐데 이렇게 먹 조각이 되면 갈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게 먹집게입니다. 먹집게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먹을 낭비하시지 않고 끝까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먹집게는 근처의 문구점이나 인터넷, 인사동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루에 물을 따를 때 이제 연적이라고 그러죠. 물을 담아서 이렇게 따르는 도구를. 그런데 이제 연적은 인사동에 나가시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저는 이렇게 오늘 종이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종이컵에 담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종이컵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물컵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물을 조금 부어놨고요. 사용하실 만큼의 물을 따라주세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시계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갈아주실 때 그 먹의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를 하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먹을 가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어느 정도 갈렸을까, 잘 갈렸을까, 막 이런 감이 잘 처음엔 안 오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갈아주다 보면 이 먹물이 끈적끈적한 게 변할 때가 올 거예요. 그쯤 되면 다 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붓으로 먹물을 찍어서 종이에 한번 써보시고 먹 번짐이 많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먹이 많이 번질 경우에는 그 번지지 않을 때까지 다시 좀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먹을 갈다 보면 어쩔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먹을 굳이 가시지 말고 이렇게 먹즙을 구매하셔서 먹즙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즙은 사용하실 만큼의 먹물을 벼루에 따라 주신 다음에 또 똑같이 물을 살짝 부어줍니다. 네. 이 비율은 3대 1 정도? 예. 먹이 2라면 물이 1 정도 해서 살짝 섞어주시는 거예요. 가시진 않아도 돼요. 예.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붓을 찍어서 종이에 써보신 다음에 너무 먹이 지른 것 같으시면 물을 살짝 더 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먹이 많이 번지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먹을 조금 다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을 가는 방법과 먹즙을 이용해서 먹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붓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붓이 있고요. 붓의 털의 종류는 양털에서부터 시작해서 쪽제비털, 곰털, 닭털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겸호필을 추천해 드립니다. 겸호필은 두 종류 이상의 붓털로 만들어진 붓이고요. 초학자가 다루기에 아주 쉬운 붓입니다. 다른 붓에 비해서 다루기 쉽기 때문에 처음 서예를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이 겸호필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새 붓은 이렇게 풀로 붙어 있어요. 고정을 시켜 놨는데 이 새 붓을 바로 붓에 벼루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먹이 붓에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이유는 여기에 이제 풀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새 붓은 구매를 하신 후에 이렇게 손으로 풀어 주십니다. 여기 붓 끝까지 잘 풀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 붓에 있는 풀기를 다 빼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일단 제가 그릇에 물을 담아왔어요. 이렇게 담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줍니다. 가지런하게 끝을 모아서 이렇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씻어준 붓을 벼루에 먹을 찍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먹을 찍을 때
처음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만 먹을 찍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붓의 이 머리 부분이 먹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위가 갈라져요. 그러면 이 붓 전체가 붓이 갈라지게 되면 망가져서 그냥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붓을 사용하시면 1년 이상, 2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만 찍어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윗부분이 망가지면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찍어 주실 때는 이렇게 붓 머리 끝까지 다 묻혀 주셔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붓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사용법을 설명드리고요. 다양한 종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사용하실 때 많이 하는 질문이 그 앞면과 뒷면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만져보셔서 부드러운 부분이 앞면이고요, 까칠까칠한 부분이 뒷면입니다. 글씨는 앞면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실 때 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게 종이를 눌러줄 수 있는 문진입니다. 문진이 없으면 글씨를 쓸 때 종이가 밀려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진을 눌러서 종이를 고정시켜 준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문진은 문구점이나 인터넷, 인사동에서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나무를 깎아서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문진을 구매하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꼭 화선지를 구매하시지 않고 신문지에 써도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지에다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지에서는 이런 먹의 다양한 느낌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먹을 갈아서 붓으로 화선지에 글씨를 쓰는 이유는 그 먹의 아름다운 느낌과 다양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공부하시려는 분들께는 이렇게 화선지에다가 써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하얀색 종이고요. 지금부터 다양한 종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글씨를 연습해서 이런 종이들 위에 다양하게 작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종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